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먼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물론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는 것과 탄핵 심판은 사실은 별개의 내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설사 탄핵 결과가 달라질 게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적절한 선고 시점을 보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논란이 큰 만큼 8대0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로 일단은 시간을 좀 끄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4대4로 갈리고 있다. 이른바 지라시도 도는 등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제 후순위로 관측됐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올라오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내지는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고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 투쟁에 돌입하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쩌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이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그 도보 행진을 하는 아이디어는 4선, 5선, 다선 의원들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벌써부터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 선고 타임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게 탐탁지 않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또 3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죠. 20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 일정을 공개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당시에는 14일 선고가 유력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대선 경선 일정을 짜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처럼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구속 취소 결정도 유례가 없었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기각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크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요, 지금 법원이나 이제 헌재가 흔들리는 배경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나 장외 시위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민주당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보수 지지층처럼 장외 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헌재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데 다만 민주당은 국회의 최다수 의석을 가진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나서 이 당 차원에서 장애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주의한 심호정 검찰총장을 향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압박성 메시지만 나올 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이 됩니다.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는 하지만 그 여론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똑같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또 총리까지 이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면 중도층도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찰 내통 발언으로 불거졌던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을 두고 정말 큰 실언이 나왔다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이 대표로서는 좀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발언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이 내부 노선 투쟁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적 요소는 일단은 일축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재집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을 때야 계파 갈등도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기로에서 계파 갈등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도 지금은 내부 결속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고 비명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려 하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은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걸까요?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강성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박대출, 강승규 의원 등이 당장 헌법재판소 앞으로 나가서 강경하게 장외 투쟁을 해야 한다. 민주당보다 더 처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말미에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어도 지도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안정으로 가야 한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으로 나설 경우 탄핵 인용 이후의 전국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막 지도부 또 당 차원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게 되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대선 국면에서 전혀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은 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는 이원화를 하면서 중립, 신중 모드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의 헌재 1인 릴레이 시위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신이라면서 그 자제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대응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조기 대선 준비와 또 기각을 바라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 사이에서 오는 딜레마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왜 당 차원에서, 왜 지도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네.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나서서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시위를 하게 되면 지지층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당으로서는 이제 로우키 전략을 쓰면서도 이 외곽으로는 개별 의원들이 강경하게 싸워주는 모습을 지지층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지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개별 의원님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고생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59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108석 중에 과반 이상이 이제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지도부의 딜레마도 역시나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현재 변호인단은 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을 이유로 이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는 각하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 내란죄를 뺐다는 것은 애초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내용과의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성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이 아닌 각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이걸 심리해 달라는 기각이 아니라 아예 이게 심리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론을 제기한다면 각하를 주장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헌재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고 변호인 측이 절차적 흥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변론 재개가 되면 헌재의 정당성을 주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념 성향이 짙다고 알려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는 변수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도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동시에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요. 일단 관저로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이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인데요.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다든지 이제 권한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서 헌재가 다음 주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더더욱 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의 구속 취소로 한남동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관저 정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고 있다는 후문이 언론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 취재하시면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그 신문 일면을 장식할 수 있는 여권 주자는 윤석열이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올 정도로 그 여권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사적으로 했던 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지위가 있는 대통령인데 이러한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자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에서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이제 주고받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늘 하던 행보의 연장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여당과 지나치게 가깝게 소통하거나 어떤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행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은 자중할 때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여권의 잠룡들의 스텝이 꼬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기자단과 만찬을 잡아뒀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갖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앞다퉈서 검찰과 공수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윤 대통령의 노고를 언급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스탠스를 미묘하게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주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오픈 카카오톡방, 채팅방을 열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면이 바뀌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특히나 강성 지지층들의 탄핵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지면서 탄핵 찬성파였던 이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의 입지가 그만큼 위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판으로 쭉 간다면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인데 탄핵이 설사 인용되더라도 이 지지세가 커지면 커졌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 역시 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거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 내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차기 여권 주자가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여러 주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누구를 본인의 후임자로 정하느냐, 즉 지지층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인데요.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는 응답은 55.6%였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이거는 2월 3주차 조사보다 탄핵 인용 비율이 3.6%포인트 늘어난 것인데요. 눈여겨볼 점은 중도층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65.8%, 반대하는 여론은 33.2%로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급부상하자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과 진보층이 적극 응답에 나선 결과로 풀이가 네. 되고요.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때에는 결집하지 않다가 이 반전의 상황이 오니까 다시 탄핵 찬성파가 역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발언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개혁신당은 최근 검찰총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개혁신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현재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조기 대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 지지층들도 역시나 개혁신당으로서는 가져와야 할 표입니다. 특히 최근에 2030 남성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이들 표심을 가져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수처 폐지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의 연대 나아가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로서는 네.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양 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하게 나뉘어서 싸우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3지대는 표를 얻기 더욱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2030 남성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끝으로 공수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관례적으로는 같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수사는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요.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호수사를 하게 되면 이 정치권의 정쟁에 사법기관이 휘말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수요일 함께한 오늘